자, 우리 뜨거운 여름 7월 적중 특강 쌤이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문제 풀어봤지? 문제 어땠어? 풀만했어? 아니, 파트 5가 이제 뭐 요즘 이제 트렌드를 봤을 때 확실히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라는 느낌이 아주 낭낭합니다. 요즘 뭐가 어려운데 그러면은 리스닝 어렵다 이가 리스닝에서 막 발음 가지고 장난치고 스크립트 자체가 어려워진 건 아닌데 영국식 호주식 발음이 많이 나오면서 사람을 괴롭게 만들다 보니까 리스닝에서 일단 먼저 얻어 터질 확률이 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파트 7에서 내가 빠르게 정보를 찾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 관건이거든. 그래서 쌤이랑 이제 뭐 지금 나랑 인강 듣고 있는 우리 별님이들, 유튜브 듣고 있는 별님이들, 형강 열심히 또 듣고 있는 별님이들 전부 다 그런 부분에 조금 집중하면서 학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트 5가 여전히 서류 문항이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 전에 이런 문제를 좀 풀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 쌤이 좀 가지고 왔거든. 문제 풀어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빠르게 쌤이랑 정답도 맞춰보고 또 중요한 추가 포인트가 있는지 이런 것도 조금 확인해보자. 준비됐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이제 첫 번째 문제인데 ABCD 뭐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긴 해. sharp라고 들어가는 단어가 형용사로 날카로운이란 뜻도 있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주 명확하고 정확한 시각 다음에다가 갖다 붙여가지고서는 부사로 쓰일 수가 있어. 예를 들면은 뭐 you should arrive here at 3 p.m. sharp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sharp가 형용사만 되는 게 아니고 부사도 된다라는 포인트를 가져가는 게 사실 더 중요한 문제였어. 그리고 이번 sharply ly로 끝나게 들어가 있는 급격하게라고 들어간 부사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의미만 보고 들어갈 것이 아니고 이 친구는 증감 동사랑 어울림이 좋구나. 그래서 급격하게 뭔가 증가한다, 급격하게 감소한다 이런 거랑 쓰임새가 좋다라는 걸 미리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빈칸 앞자리에 risen, rise의 현재 완료 형태로 들어가 있다는 것은 증가 포인트 아니겠어? 그러면 바로 sharply라는 포인트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여기 들어가 있는 이 rise라는 단어 자체는 우리가 일형식 자동사 일형식 자동사는 뒤에다가 부사 같은 거 쓰는 거 맞기 때문에 ly라고 들어간 비번 정답 골라도 너무 좋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어휘 문제로 출제됐다고 할지라도 다른 것보다도 무조건 sharply에 손을 들어줘야 되는 이유는 증감동사 수식을 좋아하는 부사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거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 뭐뭐 있어? 뭐 considerably, 뭐 substantially, significantly, sharply, noticeably, remarkably 등등등 굉장히 많은 부사들이 있으니까 쌤 교재 조금 잘 뒤져보면서 미리 학습하고 시험장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거. C번에 들어가는 sharp은 en으로 끝나는데 동사처럼 생겨먹은 거 정말 짜증나니까 보자마자 무조건 외워놨으면 좋겠고 ness로 끝나는 명사 같은 경우는 알아보는 건 쉬울 거야, 그치? 뭐 대표적으로 happiness 이런 거 있지만 토익에서 나오는 단어는 아니라 NES로 끝나는 형태만 잘 기억해놔도 품사 문제 풀 때 어마무시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이런 식으로 쌤이랑 문제 많이 풀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할 거야. 근데 얘들아 이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추가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 게 정말 토익이 좋아하는 포인트인데 over the last가 들어갔다라는 것은 현재 완료의 단서로 쓰인다라는 게 토익의 성격이다 보니까 have arisen 이라고 들어가 있는 현재 완료의 포인트와 over the last라는 포인트 같이 연결해서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last 말고 뭐를 쓸 수도 있는 것이다. past를 쓸 수도 있지. 그래서 over the last, over the past 이렇게 들어가면 현재 완료의 어마무시한 단서로서 활약을 하는 포인트구나라는 걸 기억해 줘야 돼. over이라는 자리에다가 for the last, for the past를 쓸 수도 있는 건데 over이 들어가면 대부분 틀리다 보니까 2년 전부터 토익에서는 over 포인트 출제하는 거 환장하게 좋아하고 있고 그래서 같이 외워서 들어가야 된다. 자, Wild Travel Company's profits 이 회사의 수익은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 어떻게 푸는지 알겠지? 자, 2번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ABC를 쌤이 중요한 포인트 조금 미리 적어놨는데 사실 apply는 자타가 다 되는 동사긴 합니다만 apply가 정말 유명한 친구는 apply for이라고 해서 어디 어디에 지원하다라는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포인트 기억해서 들어가야 되고 treat라는 단어는 다루다 취급하다라는 타동사로 들어가요. consult는 자타가 다 되는데 consult with라고 해서 with랑 어울림이 좋기도 하고 타동사로 들어가면 무엇을 상담하다 누구를 상담하다라고 을을 갖다 붙이는 포인트로 쓸 수 있어. 그리고 proceed 같은 경우는 이거 너무 유명하지. 이거 쌤이 그 미미미누 유튜버님이랑 만나가지고 션티 선생님과도 만나가지고 촬영했었을 때 AI 돌려가지고 나오는 문제로 출제를 했었던 포인트거든. proceed는 정말 대표적인 자동사기 때문에 뒤에다가 목적어 같은 거 갖다 붙이는 포인트로 들어가면 절대로 안 돼. 그리고 이 proceed라는 단어가 자동사로 들어갔을 때 뒤에다가 전치사 with 갖다 붙이는 걸 환장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같이 챙겨줘야 되는 포인트 기억해주고 우리 별님이들 하나만 더. proceed는 명사로 쓰게 되면
뒤에다가 주로 s 붙여가지고 복수 형태로 쓰는 걸 좋아하고 그때는 수익금이라는 뜻으로 써. 그래서 어떤 자선단체에서부터의 수익금을 어디에 우리가 다 투자하겠다 이런 포인트로 출제될 거거든. 그래서 토익이 좋아하는 토익의 시선으로 봤을 때 프로스티드라는 단어는 자동사라는 걸 알고 있느냐. 그 다음에 명사로 썼을 때 s 갖다 붙이는 가산명사 복수로 주로 쓰는 수익금이라는 뜻을 알고 있느냐. 이 두 가지로 출제할 거야. 쌤은 일단 뒤에 with 들어가기 때문에 두 가지가 끌리는 상태에서 We will not be able to. 우린 못할 거다. With the project without additional funding. 추가적인 자금 없이는 프로젝트를 왜 상담합니까?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못할 거다라고 들어가 있는 거. 진행하다, 나아가다, D번 정답 이렇게 문제 풀어줘야 되는 거고. Be able to 다음에는 동사 원형 써야 되는 거 알고 있지? 조동사 can을 풀어서 표현해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로 be able to do 뒤에다가 동사 원형 써줘야 된다. 하나만 더 잡고 들어가자면 funding이라고 들어가 있는 저 단어. ing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동명사라던가 현재 분사라던가 그렇게 찌질부리한 어떤 무품사적인 포인트, 문법적인 포인트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는 생긴 건 이렇게 생겨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명사다. 나는 타고나기를 명사다. 의미하고 태어난 친구들이 있는데 funding과 advertising 이런 단어들이 좀 존재하지. sitting이라든지 planning이라든지 주로 ing로 끝나는 명사들은 불가산 취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s나 어를 붙이지 못하고 불가산의 명사로 들어갔다라는 점 잊지 말고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3번 자 will be, is, was, has been이라고 ABCD가 전부 다 동사 형태로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 문제 동사 문제지. 그냥 올라가서 빈칸 자리가 동사다 아니다 이거를 구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ABCD 자체가 동사로 들어갔기 때문에 100% 동사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그뿐이야. 이제 근데 단서를 잘 찾아줘야 되는데 단서가 눈에 너무 잘 들어온단 말이지. 뒤에 보니까 since 1998이라고 해서 말하지 않아도 1998년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졌다라는 것은 그렇지. 무슨 완료다? 현재 완료가 들어가 줘야지. 그래서 has been이라고 들어가 있는 거 T번 정답 골라주시면 됩니다. Mr. Findlay has been a supporter of the non-profit organization since 1998. 이 사람은 1998년 이래로 지금까지 쭉 non-profit organization의 후원자였다.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다라고 들어가 있는 거. 단어랑 단어 사이에 이렇게 non-profit처럼 하이픈이 들어가 있게 돼 있으면 이 덩어리 자체는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편해. 그래서 만약에 시험장 들어갔을 때 이렇게 생긴 걸 보여주고 뒤에 뭐 쓸래를 물어보게 되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명사를 정답으로 고르겠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정답은 have pp 간단하게 들어갔어. 쌤 이렇게 쉬운 게 나와요? 요즘 파트 5 진짜 시험장 가봐봐. 너네가 만약에 모르는 문법이 있거나 모르는 어휘가 있어가지고 한두 개 정도 헷갈릴 수 있는 어떤 망점 방지용의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는 있으나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더 많을 거야. 내가 조금만 공부했으면 할 수 있었을 텐데 영문법 학습을 했을 때 파트 5에서 충분히 점수를 많이 받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파트거든. 토익은 정말 할만해졌다. 그만큼 데이터도 많이 쌓였고 한국인들 잘한다. 그리고 우리 또 빡시가 할 때는 빡시게 하잖아. 그래서 꼭 나는 우리 벨리미들이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 쌤이 자주 나오는 거 자꾸 보고 있으니까 잘 알려줄게. 열심히 공부해리. 4번 들어가겠습니다. ABCD 마찬가지로 동사 형태 들어갔기 때문에 동사다 아니다를 따지고 들어가는 시간 너무 아깝고요. 올라가서 찰스 잉그램이라고 사람 이름 들어가고 뒤에 신부명, 직책명 들어가는 건 이런 걸 우리가 동격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닐까? 여기까지 주어 자리 처리하고 난 다음에 뒷자리 동사 들어갔을 때 나는 주어가 인간이 한 명인데 감히 이렇게 복수용 쓰는 거 열나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수일치에서 D번 먼저 조금 날려줄 것 같고요. had나 is나 will이라고 들어간 것은 수일치의 역량 다 확인했고 더 이상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놔두겠습니다. 태를 좀 따져보고 싶은데 피동사랑 pp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무슨 태라고 하는 것이다. 수동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다 cities lake이라고 목적어 정확하게 명시되어져 있고요. 시장이라는 사람이 내일 라디오 쇼에서 오락시설의 부족을 시장이 직접 연설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직접 할 거기 때문에 연설되어질 거다라는 포인트로 들어가는 게 해석적으로도 이상하고 문법적으로도 아주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러면 A랑 B번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쌤 여기 지금 내일이라고 들어갔으면요. 정확하게 will이라는 포인트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아. 근데 반만 배웠고 반은 못 배웠다 그치? 내일이라고 들어갔을 때 will 다음에 동사원형 쓰는 걸 기본적으로 맞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택지 ABCD에 will 플러스 동사원형이 없을 경우가 분명히 출제될 수 있거든. 그랬을 때 현재 진행이라고 들어가 있는 이 B번 현재 진행이 가깝거나 예정되어져 있는 미래를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그 포인트 기억했다가 정답 B번 고르고 와야 돼. 알겠지? 정답은 B번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5번 들어갑니다.
진짜 5번은 나오면 내 현장 강의에서 우리 별님이들 앉혀놓고 나 무조건 밥파 가거든. 밥파는 외워놔야 돼. 내가 이 밥파 암기를 실패한 적이 지금껏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우리 현강이들, 인강이들도 마찬가지고 이거 자꾸 연습 많이 해야 된다. 이게 뭔데? require, remind, invite, instruct, cause, expect, enable, encourage, permit, persuade, advise, ask, allow. 쌤 너무 빨라요. 다시 한번 돌려서 영상 다시 한번 보고 이런 동사들이 들어갔을 때는 목적어를 쓰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다가 투부정사를 써야 되는 특수 오형식 동사들이다라는 게 존재하지. 여기가 이제 목적격 보호 자리라고요. 그랬을 때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바뀌는 순간 동사에서 모양의 변형이 나타나야 돼. 나 수동태로 좀 바뀌어볼게 라고 해가지고 PP 형태로 들어가게 되면 뒤에 뜨르 여기 딸려 들어간 요런 거 그대로 깔고 들어가야 돼요. 뭔 말이냐? 얘가 주어로 빠졌어? 그럼 be required to do 이렇게 남아 있어줘야 돼. be invited to do, be caused to do, be expected to do, be permitted to do 전부 다 마찬가지로 들어갈 건데 앞자리 비동사 들어가 있고 뒤에 투부정사 들어가 있으면 PP 형태 들어가 있는 거 바로 눈에 들어와야 돼. 이게 뭐냐면 문법이고 쌤 저는 저렇게 푸는 게 너무 어려워요. 쌤이 설명하는 건 알아듣겠는데 막상 문제를 풀 때는 앞에서부터 해석해가지고 문제 풀고 있습니다 라고 들어가 있는 것은 암기가 덜 된 거야. ABCD를 봤을 때 require이라고 require family가 딱 들어가 있지. 뒤에 모양만 조금씩 다르게 꽃단장 해가지고서는 하나는 S 갖다 붙이고 하나는 ING 갖다 붙이고 하나는 PP의 형태를 하고 들어가 있었을 때 단순히 요구하다, 필요로 하다라는 해석이 떠오른다는 것은 암기가 덜 됐다라는 거라고. require를 딱 봤을 때 뭐야 이거 지금 아까 그 서아쌤이 말했었던 바파 아닌가? 라는 게 역으로 떠올라야 돼. 즉 이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이 명사가 가지고 있는 이 전치사가 가지고 있는 토익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문법적 포인트가 머릿속으로 올라와야 문법적으로 보고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수능 공부했었던 거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서는 해석으로 디립다 풀려고 하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다. residents are 하고 네 마음대로 해석할 거잖아. residents 우리 거주자들은 contact the building owner에게 연락을 뭐 자기들이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요. 요구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문제를 풀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야. 수능과 토익은 달라요. 모든 시험 영어는 요구하는 포인트가 달라요. 내가 지텔포에서는 이렇게 설명 안 해. 지텔포에서는 지텔포에서 요구하는 포인트가 있어. 토익은 토익이 요구하는 포인트가 있어. 그게 뭐다? require 봤을 때 바파가 생각이 나야 돼. 알겠지? 정답은 D번 이렇게 문제 풀어주셔야 돼요. If they are unable to pay their rent on time. 아까 be able to do라고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엔 be unable to do라고 해서 뭐뭐 할 수 없다라고 해석해주면 되겠지? 제 시간에 렌트를 페이할 수 없다면 빌딩 오너에게 연락하는 것이 요구되어집니다라고 깔끔하게 해석해주면 되겠고 6번 넘어가도 될까? 나는 6번의 문제를 보면서 therefore, likewise, as a result 먼저 치우고 바로 10번 들어가고 그냥 넘어갈 거야. 여러분 이렇게 푸셔야 돼요. 왜요? therefore, likewise, as a result는 전부 다 접속부사입니다. 접속부사라는 거 문도에 들어갔을 때 콤마를 바로 찍는다는 게 특징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거를 하나하나 넣어가지고 대입해가지고서는 해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법 공부 전혀 안 됐다는 얘기고 쌤이 설명했을 때는 내가 설명이 굉장히 유려하고 내가 설명을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 나 진짜 나 문법, 어휘, 리스닝, 독해 뭐든지 간에 어떤 설명이든지 간에 나 설명 잘해. 그래서 내가 설명하는 거 들었을 때는 말이 된다. that makes sense. 오케이 이해했다. 이런 착각이 들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거를 그냥 감상하고 있는 건 공부가 아니라는 거지. 네 걸로 만들어줘야 돼, 별님아. 그렇기 때문에 암기를 해줘야 돼. Therefore, likewise, as a result의 공통점이 뭐야라고 물어봤을 때 접속 부사다라는 문법적 카테고리로 싸잡을 수 없다라는 것은 문법 공부가 안 됐다는 얘기야. in addition to는 전치사입니다. 만약에 to가 없이 그냥 in addition 이렇게 들어가면 이 친구 다시 한번 접속 부사로 빠질 거예요. 그래서 전접부라는 이 어마무시한 삶을 정복하는 건 굉장히 유리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뒤에 hiring이라고 동명사 들어갔으면 동명사 앞에다가 전치사 써줘야 되는 포인트고 10번 정답 고르고 넘어가야지. Therefore 그러므로 likewise 마찬가지로 as a result 무엇의 결과로라는 걸 집어넣어서 해석하는 순간 망해버린다라는 거 진짜 기억 잘해줘야 돼. 자, 나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Sarah Twitty trains them. 여기 들어가 있는 them은 누구를 받아주는 거다? 앞에 있는 new employees라는 신입 직원들을 받아주고 있는 거지. 만약에 시험장에서 them 고를래, themselves라고 고를래라고 제기대명사 포인트 출제됐다고 칠게. 항상 이렇게 selves, self로 빠지는 것은 주어랑 같아야 돼.
주어가 Sarah tweet이라고 들어가 있는 걸 어떻게 복수로 받아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겠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받아주는 게 뭔지를 잘 찾아서 문제 풀어줬으면 좋겠어. 7번. assessed, assessed, 그리고 assessing to assess라는 단어 들어가 있고 access랑 헷갈리면 안 돼요. access라고 들어가는 것은 접근이라고 들어가는 거고 assess라고 들어가는 것은 평가하다라는 게 기본 뜻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올라가서 빈칸 앞뒤 자리 보니까 앞자리에 더라는 관사 들어가 있고 뒷자리에 코스라고 명사 들어가 있으면 관형명이라는 기본 포인트 나와줘야 되는 거고 ABCD 중에 형용사 역할로 쓸 수 있는 건 assessed 하나밖에 없어. 비용이라는 건 스스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평가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평가된 비용, 산정된 비용이라고 해서 PP 형태 살려가지고 딱 좋고요. 수동적인 느낌으로다가 A번 정답 들어가는 게 맞겠지. 자, 이 플로이드라는 사람은 believes that the assessed cost of the relocation plan is inaccurate. 이전 계획에 평가된 산정된 비용이 부정확하다라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문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주어 쓰고 동사 쓰고 목적어 형태 쫙 빠져 있는데 목적어 자리에다가 대절 쓰게 되는 것을 명사절의 접속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목적어에다가 쓰는 명접이라는 건 생략할 수 있다 보니까 이 친구 없어질 때도 많다라는 거 이런 문법 헷갈리면 빨리 쌤 수업 들으러 오시고요. 지금 이렇게 적중특강 보시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몇 형식? 이 형식 뒷자리 주격 보어 자리에다가 inaccurate이라는 형용사 잘 써놨고요. 8번 넘어갑니다. provided but even either 들어갔을 때 냄새나지 뭐 provided라는 건 대시 생략된 if랑 거의 유사하다. 부사절의 접속사로 볼 수 있어야 되고 but이라고 들어가는 건 등적, even이라고 들어가는 것은 형용사나 부사로 쓰는 것, either이라고 들어가는 건 단독 대명사로 쓰거나 뒤에다가 단수명사 수식하는 어떤 한정사의 냄새가 나는 포인트로 쓸 수 있는 것들인데 일단 올라가서 뒷자리 보니까 더 toS라는 주어 쓰고 arrive 동사 들어갔다라는 건 주어 동사 이끌 만한 포인트 필요하고요. even이랑 either은 접속사가 없어요. 찰기가 없기 때문에 정답 처리될 수 없다. 바로 버리고 provided라는 거랑 but이랑 둘 중에 하나 정답으로 들어갈 건데 등위 접속사도 절과 절을 연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해석이 어느 정도 가미 되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벤슨이라는 사람이 개조보수 프로젝트를 내일 시작할 수 있다. 그 도구들이 오늘 오후에 도착하면 아니야? 아직 오늘 오후 안 왔고요. 아직 도착 안 했고요. 그 조건이 성립이 되면요. 내일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라고 조건과 그 조건에 대한 어떤 포인트로 들어가 있으니까 if를 대신해 줄 수 있는 provided that, providing that이라고 들어가 있는 거 A번 정답 골라주셔야 되고요.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아무리 미래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현재 시대를 써야 된다라는 포인트 안 잊고 있는 거 맞지? 잘 기억하고 있는 거 맞지? 오늘 오후에 도착하면 오늘 오후에 아직 도착 안 했거든. 근데 will arrive 안 쓰고 현재 시대 써놨다라는 것 자체가 나는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의 포인트를 가져가고 싶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provided라고 생겨먹은 저 A번 정답 고를 수 있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역시나 ABCD 봤을 때 지금 he라는 주어 쓰고 뒷자리 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동사가 될 수 없는 B번 날려주시고 D번 날려주시면 A번이랑 C번 둘 중에 하나 정답 들어갈 거고요. 아까 8번 문제 풀었던 거랑 동일한 포인트인 게 if 들어가면서 이 사람이 도착한다라고 들어가 있어요. 이번 달이라고 들어가 있지. 아직 늦게 도착 안 했거든. 늦게 도착하면이라는 미래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건 부사절에서는 미래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현재 시제를 쓴다고 해도 주절에서는 미래 시제 그대로 쓰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C번 정답 들어갈 수 있어야 돼. 지금 강사가 부사절이다 주절이다 이런 소리 난리치고 있는데 나는 부사절이다 종속절이다 주절이다 이런 용어가 조금 헷갈리면 공부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고 내가 문법 용어를 미친 듯이 남발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문법 용어가 그냥 우리를 괴롭게 만들려고 있는 게 아니야. 우리한테 더 이해를 쉽게 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문법 용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용어만 이해하더라도 문법 문제 푸는데 훨씬 도움되거든. 그래서 계속 강의도 다시 한번 들어보고 내가 이 부분이 좀 약하다 싶으면 부사절의 접속사 파트 조금 더 공부해서 시험장 들어갔으면 좋겠어. 부조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10번 들어가겠습니다. He, his, him, himself. 아까 말했었던 되게 유사한 문제 출제됐고요. If you're looking for Mr. Kite, 너가 만약에 카이트라는 사람을 찾고 있다면 너는 찾을 수 있다 하고 목적어 자리에 쓰기에 적합한 걸 물어보고 있는데 누가 주격을 갖다 씁니까? his라는 거는 소유 대명사로 100번 양보해가지고 목적어 자리에 쓴다고 치면 그의 것이에요.
힘이라고 들어가면 그를 찾는다라는 거고 himself라고 들어가는 건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주어가 you로 들어가기 때문에 yourself도 아닌 이상 정답이 될 수가 없다. 즉 그의 것을 찾느냐 그를 찾느냐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데 in the personal office 앞에서 Mr. Kite라는 포인트 들어가 있었잖아. 너가 만약에 카이트라는 사람을 찾는다면 Mr. 들어가 있고요. 너는 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답 10번 이렇게 문제 풀어줘야 돼. 속도감 있게 들어갔지만 중요한 포인트 굉장히 많이 설명했고 자꾸 많이 좀 보고 들어갔으면 좋겠어. 적증특강 이제 7월 달 것뿐만 아니라 6월 달, 5월 달 그래도 한 2, 3개월 정도 되는 거 계속 트렌드 반영해가지고 자꾸 설명 주고 있으니까 시험 가기 전에 조금 문제 많이 풀어보고 수학 PT 모아둔 것도 올려놨으니까 문제 좀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잘 준비해갖고 시험 잘 보거든요. 쌤이 7월 말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또 후기특강 시온스쿨랩 유튜브 채널에서 후기 특강으로 얘들 안녕 이러면서 막 인사하고 있을 거야. 와서 같이 시험 어땠는지 난이도가 어땠는지 이런 이야기도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 그러면 쌤은 또 다음 시간에 인사하러 올게. 안녕 고생했지. 안녕.